안녕하십니까, 서승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개인기업의 결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는 결산을 하기에 앞서서 데이터를 체크하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재무제표 쪽에 보시면 결산 자료 입력 밑에 합계잔액 시산표가 있죠. 자, 합계잔액 시산표에 들어가서 결산을 하고자 하는 12월로 입력을 해보시면 우선 이렇게 차변과 대변에 차익이 있다, 이런 메시지는 표시가 되지 않아야 되겠죠. 자, 발생 전표를 확인하겠습니까? 그랬는데 예라고 하고 확인을 해보면, 자, 차변과 대변의 전표 번호가 서로 틀려서 안 맞는 전표도 있고요. 또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서로 안 맞는 전표들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표들을 찾아서 조치를 해야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오류가 없게끔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결산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대차 차익이 났으니까 대차 차익이 난 만큼은 먼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6월 30일자는 전표 번호가 5번, 6번 이렇게 번호가 틀린 전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표를 다시 들어가서 조회해서 더블 클릭하시면 전표 입력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자, 이 전표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차변 번호는 5번, 대변 번호는 6번, 그래서 나온 거니까 번호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전표를 수정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화면에서는 전표 수정이 어렵고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셔서 해당되는 전표를 찾아서 6월 30이니까 찾아가시고 전표 5번과 6번에 차익이 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번호 수정을 이용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위에 보시면 번호 수정키 있고요. 자, 그리고 기능모음 안에도 보시면 번호 수정키가 있습니다. 번호 수정키를 이용해서 전표 번호가 5번과 5번 이렇게 같은 번호를 만들던가 아니면 6번과 6번 이렇게 같은 번호로 합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30일에 차대변 전표 번호가 차이가 남으로 해서 나왔던 메시지는 조치가 되었고요. 다시 한번 조회키를 눌러보면, 자, 이번에는 11월 18일 날짜인데 소모자대 미지급금인데요. 차변에 36만원, 대변에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차 대변이 서로 틀리죠. 그래서 거래 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차변 금액 또는 대변 금액에 차변과 대변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원인을 찾아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조회 눌러보시면 이렇게 차변과 대변이 틀리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이제 더 이상 표시가 되지를 않죠. 자, 그러면 아까 봤던 그러한 메시지를 또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 기초 데이터 쪽에 보시면 보조 데이터 관리에 데이터 체크가 있습니다. 자, 기초 데이터에 보조 데이터 관리에 보시면 데이터 체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검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체크 들어가서 검사 시작 눌러주시면 바로 데이터를 차변과 대변이 틀린, 자, 이런 내역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같은 날짜에 차변 대변이 번호만 틀린 거래이니까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다시 한번 그 날짜를 찾아가서 차변과 대변의 번호가 틀린 것을 확인하고 번호 수정키 눌러서 같은 번호로 맞춰주는 방법으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이 됐으면 다시 한번 조회 눌러보시면 발견된 오류가 없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표시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합계잔액 시산표에 또는 데이터 체크를 했을 때 오류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한 다음에 결산을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거래를 입력을 하다 보면 새로운 계정 과목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들어갔을 때 주의사항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과목은 얼마든지 계정 과목 코드 범위 안에서 추가로 만들 수가 있죠. 자, 이때 계정 과목을 만들면서 저희가 오른쪽에 있는 표준 코드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결산을 하고 저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거기에 개인 조정 메뉴를 갔을 때 표준용의 금액이 다르게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판매비와 관리비 범위에다가 새로운 계정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회사 설정 계정 과목에 예를 들어서 용역수수료라고 하는 계정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용역수수료라고 하는 계정을 만들고 여기에 해당되는 경비 구분 입력하신 다음에 반드시 오른쪽에 있는 표준 코드까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빼먹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 코드란에서 코드돔 눌러서 자, 용역수수료를 저는 이 해당되는 관리비 계정들 중에 표준용 계정 과목 중에서 지급 수수료로 같이 포함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표준 코드를 반드시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계정 과목을 만들었고 옆에 표준 코드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자, 여기는 표준용 재무제표로 갔을 때 표준용 재무제표에 여기 나오는 금액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정 과목을 새로 등록했을 때는 반드시 표준용 코드도 입력하시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중에 계정 과목 별도로 새로 등록해서 쓰는 경우들은 반드시 계정 과목 표준 코드까지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무사랑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데이터 체크와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의 계정 과목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 체크는 학계잔액 시산표에 나와 있는 계정의 잔액과 그리고 관련된 값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죠. 학계잔액 시산표를 들어갔을 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차변 합계와 대변 합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창이 표시가 되면 자, 여기 차대변이 틀리다라고 하는 거래니까 여기 있는 차액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자, 차액 내역을 보시려면 얘를 누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차액이 어디서 나는지를 찾아보시고 또 더블 클릭해 보시면 거래 내역으로 다시 한번 조회가 되죠. 자, 그래서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고요. 내용을 확인해서 정확한 값으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닫고, 그리고, 학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이렇게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저희, 연동 데이터 관리 메뉴에 보시면 데이터 관리에 데이터 체크 기능이 있어서 자, 여기에서 검사를 시작하고 오류 메시지가 있으면 여기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는 방법으로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매매출 분계, 공급 대가, 분계 틀림 또는 거래처 코드 누락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것들은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날짜를 찾아서 거래 내역을 수정해 주시고 에러가 없게끔 데이터를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표준용 계정 과목에 대한 설정인데요. 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들어가시면 계정 과목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에 자, 그래서 제가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자, 영업수수료 계정이 있다면 여기에 영업수수료라고 하는 계정을 추가로 만들고 등록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때 여기에 계정 과목 사용하고 있지 않는 계정 과목들 중에서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란에다가 계정 과목을 입력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성격 입력한 다음에 표준 재무제표에 들어가야 될 항목 그래서 표준 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지급수수료 계정이면 지급수수료 자, 이렇게 해서 계정 과목에 대한 표준형을 반드시 입력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표준형이 빠져 있으면 표준 재무제표에서 이 값을 집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계정 과목을 새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표준 재무제표에 해당되는 코드까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무사랑에서 계정 과목 세팅과 데이터 체크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준비 작업이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인 과목별 결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